그러면 아드님이 생활비를 주거나 네. 부양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혼자 지내시거나? 아유, 전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되고.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 5천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6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 같은 노인학대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가시면서도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절대 내 아들하고 딸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내가 여기 왔던 거 알리지도 말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가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를 아셨던 분, 이거 전에, 오늘 전에 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기 끝에 회장님 한 분 알고 계셨어요. 노인학대 현실을 볼 때 노인들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런 노인 학대, 복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학대 받는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설립해달라. 이걸 부탁합니다. 학대 같은 건 아직 모르지만 아직은 90살 넘어까지 사는 노인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주면 안 되지. 갈 때까지 죽어야 돼. 막 신조가 그거예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또 건강이 더 나쁠수록 학대받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네, 쌍용차 공장에 진입했던 임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이 노노 간의 갈등은 일단 겉으로는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평택 공장의 노조 점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정근 기자. 네, 최정근입니다. 네, 밤사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쌍용차 노조가 공장 점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노조원들이 공장 정문 출입을 통제하면서 공권력 투입이나 사측의 재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이나 사측에서 움직임이 없어 노조 측은 긴장감 속에서도 대체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어제 법정관리인과 용역업체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들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노조원들을 폭행했으며 경찰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또 올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차원에서 총파업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밤 쌍용차 임직원 3천여 명과 용역 직원들은 공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력을 철수했다가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2개 중대를 다시 공장 주변에 배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사 양쪽 모두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노조의 공장 점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네, 여름철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헬스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하지만 일부 제품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출의 계절, 몸을 가꾸는데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체중을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헬스 보충제도 인기입니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보충제를 드셔봤을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해외 헬스 보충제를 구입해 먹고 현기증과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찾게 되는 중독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커피를 수십 잔 먹어도 잠을 잘 자는데 11시에 누우면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전문가들은 호르몬제 등 일부 금제 성분이 이런 부작용과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단체가 미국산 헬스 보충제 50여 개를 조사한 결과 25%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12%에서 흥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골다공증이나 성기능 장애, 이러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정작 그러한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약이 잘 듣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충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반입된다는 점입니다. 식약청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수입된 보충제가 아니라고 해도 개별 상품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단속을 무마해준다면서 뇌물 받고 또 보조금 가로채고 이런 양심 없는 공무원 얼마나 될까요? 올 상반기에만 이런 짓을 한 100명 가까이가 구속됐습니다. 최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국 검찰청을 통해 민생 관련 공무원 보험제를 특별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모두 116명을 적발해 9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 가운데는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땅 주인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홍성군수 이모 씨 등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가 66명이었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받은 6급 공무원 이모 씨 등 단속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가 21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 26억여 원을 가로챈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 씨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공무원 8명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공무원 중에는 6급 이하가 전체의 절반 정도인 57명이나 돼 중하위직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직과 그 복지 예산을 담당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다수 발생을 했었고요.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토착 세력과 결탁해 이권에 개입하면서 지역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지역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생 관련 공무원 보험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장맛비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부터 개겠지만 내일 남부지방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각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실력 저지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쌍용자동차가 노조 파업이 지속되면 파산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금속노조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다음 달 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서 오늘 새벽에 쿠데타가 일어나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 해외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시신에 대한 죄부검이 실시된 가운데 약물 과다 복용설이 제기되는 등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혜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웨그먼스 LPGA 대회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현재 충북 보은과 영남 일부, 제주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 비가 그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지방에는 최고 120mm, 그 밖에 호남과 경북에는 20에서 60,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사이 많은 비를 내린 남부지방의 비구름은 빠르게 동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김포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40~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한두 시간 사이 서울 경기 지방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전이 27도 등 중부지방은 일찍 비가 그치면서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밤에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다시 북상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 시작돼 수요일인 모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